오늘 이게 공부한 증거 자료를 이게 갖고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때 정리하는 서브노트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와, 그 서브노트인데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네, 이게 특이점이 좀 있지 않아요? 네. 이런 그림이 거. 다 들어가 그림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네, 그림이. 네, 그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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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아웃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이제 구해가지고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이제 발췌한 거예요. 네. 발췌해가지고 네. 이것도 노트를 만든 거죠. 제가. 이거 만드신 거예요, 이거? 네, 직접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것도 약간 얇아지긴 했죠.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네, 얇아졌지만 네. 지금 네. 대신에 피가 이게 커졌죠. 커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또 이게 글씨가 네. 안 보여. 나야 되니까. 그래서 크게 해야겠더라고. 변호사님께서 상당히 동안이시지만 네. 시험을 무려 사법시험 23년 전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저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굉장히 밝습니다, 분위기가 네,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이 변호사님하고는 또 친해요. 그래서 서울 변호사의 또 활동도 많이 같이 하고 그래서 네. 사실 이 방송에도 출연하는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옛날부터 여기 방송에 한번 우리 이 변호사님이 하는 방송에 한번 출연하고 싶다. 네, 또 네, 인기도 맞습니다. 많잖아요. 근데 뭔가 출연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이유가 있지? 뭐 옛날에 뭐 사법시험 붙은 거 그거는 너무 오래됐고.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네. 어떤 계기로 인해서 네. 우리 이제 이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출연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사실 이제 시험에 사법시험 합격하신 거는 2000년 월드컵 때 맞아요. 않습니까? 그때 맞아요. 얘기를 하기는 지금 태국 변호사분들 지금 다 감독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 말고는 뭔가 다른 게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들어서 모셨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사실 변호사님은 제가 이게 따로 위원회보다 요새 방송에서 더 많이 뵙고 그렇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에 그 좋은 소식이 혹시 뭔가요? 네, 얼마 전에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는데요. 네네. 이것도 이제 사진으로 뽑았는데 이거 보시나요? 제가 네. 막 영어로 써 있잖아요. 오, 네네. 미국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 아니 바이기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캘리포니아는 이게 주별로 미국은 시험을 다르게 치잖아요. 맞아요. 캘리포니아는 제가 알기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험으로 영씨 알고 잘 알고 있거든요. 계시네. 제가 그래서 합격률을 한번 뽑아왔는데 네네. 이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또 제일 낮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만큼 합격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한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네. DC주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뭐 75%. 와,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2월은 30%, 2월하고 7월을 보는데 7월은 한 50%대. 아니 절반 다른 주는 네. 절반 정도 수준. 네, 정도. 굉장히 30%, 어렵다는 50%.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그만큼 합격이 또 어렵다. 네. 다만 합격하고 나면은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주보다는 또 어. 한국 분들 또 가깝잖아요. 네, 또 네. 많이 계시고. 시험 보러 제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뉴욕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그나마 제일 가까우니까 되게 뭐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직접 가서 시험을 쳐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또 네. 여기서 네. 새로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한국에서도 집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되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더 이거- 많은 분들이 이제 도전할 수, 미국까지 안 가도 네. 한국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노트북으로 랩탑으로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아마 거의 이제 확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만 준비를 하면, 물론 준비를 많이 해야겠지만 어쨌든 미국까지 안 가더라도 한국에서 편하게 시험 볼 수가 있습니다. 벌써 제가 알기로 이인철 변호사님께서 중견 변호사시고 그다음에 네. 방송할 때도 굉장히 활발하셔서 무지하게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 변호사님 좀 그런 생각 안 하셨을 때 이제 변호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막 바쁘게 살다 보면은 네. 뭔가 약간 허전한 마음 아, 그런 느낌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약간의 좀 위기감도 생기고 맞습니다. 요즘에 워낙 또 이 변호사 시장이 또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좀 뭔가 하나 더 하고 싶다 이런 네.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새로운 도전하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들죠. 너무 삶이 일로만 채워지다 보면 맞아요. 뭔가 거기서 오는 또 그 공허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하고 싶은 생각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뭐 방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바빠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실천을 못 했는데 이제 요즘에 방송도 조금 줄고 제가 좀 가려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송은 이제 꽃피랑 방송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건도 좀 줄고 사건도 줄고 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의 여유가 나서 이때 좀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최고가 자격증 아닙니까? 무슨 일반 공부는 사실 뭐 목표가 없잖아요. 뭐 영어 공부를 한다, 뭐 교양 쓴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고. 뭔가 자격증을 도전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뭐 CPA를 한번 해볼까? 근데 사실 CPA는 굉장히 저랑도 안 맞는 것 같고 네. 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그러면 한국 변호사니까 미국 변호사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예전에 LLM 아시잖아요. 네네. 미국 이제 법학 석사학위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미국부터 조금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미국 변호사에 한번 도전해보자. 네. 그럼 미국도 이제 여러 주가 있는데 우리 이제 한국 변호사가 가장 이제 접근하기 쉬운 주가 캘리포니아 주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는 다른 요건 필요 없고요. 그냥 한국 변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시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뭐 뉴욕주는 뭐 거기서 뭐 이제 로스쿨에서 또 뭐 원하되잖아요. 들어야 되고 뭐 또 다른 뭐 디시바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이상 들어야 되고 또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변호사는 되는데 또 뭐 5년 정도의 이제 경력이 필요하고 또 추천서가 또 많이 필요한데 캘리포니아는 그냥 이런 자격증만 딱 내고 네. 뭐 이제 그 모랄 캐릭터라고 해서 이 사람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증 줘요. 와, 그래서 이게 사실 합격률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거기다 우리 맞아요. 한국 사람들 시험 귀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거기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지는 일조를 왠지 했을 것 같다는 추측도 좀 됩니다. 맞는 말씀인 게 뭐냐면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이거든요. 네네. 미국 캘리포니아 이제 많이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아 뭐 그다음에 이제 유럽 심지어 영국 변호사도 온 적이 있어요. 네. 영국 변호사도 사실 영국 변호사하고 우리 한국 변호사 영어 실력 비교 안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안 되죠. 그래도 보니까 뭐 이런 거 봐 편하게 그냥 띡찍 오는데 그다음에 제 옆에 중국 변호사가 있는데 중국 변호사. 네. 요즘에 중국 변호사들이 그렇게 미국 변호사 자격증 딸라고 한대요. 이유가 왜냐하면 있나요?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그걸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 변호사 자격 4번째가 5번째 시험인데 이것만 붙으면 자기는 완전히 그냥 돈방석이 안 된다고. 그렇게 중국 변호사가 지금 완전 열풍이래요. 그다음에 또 인도 변호사, 네. 이렇게 이제 아시아 변호사들,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영국,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의 또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던 우리 사법 시험을 합격하셨던 분께서 뭔가 이렇게 변호사 시험이고 미국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니까 이거 조금 뭐 이렇게 준비하면 합격하지 않으면 그냥 왠지 기대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뭐 이거 사법 시험에 비하면은 그런 뭐 느낌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서 좀 쉽게 접근했던 것 같은데 웬걸 아니에요. 이게 공부할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영어로 해야 되잖아. 맞아요. 영어로 한국어로 다 이해가 된다니까. 이거 뭐 이건 비슷하고 뭐 다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영어로 객관식을 또 200문제를 풀어야 되고 짧은 시간에 200문제. 그다음에 또 이걸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세이를 쓰고 또 기록 시험도 있어요. 우리 연수원 가면 기록 시험 있죠. 그런 기록 시험도 있으니 그걸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와, 그래서 처음에 도전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1년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2년 정도. 와, 그래도 2년이면은 엄청나게 짧은 거 아닌가? 이 합격률에 비하면. 뭐 2년이면 뭐 그렇게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뭐 길게 하는 친구 같은 경우 미국 친구들도 뭐 10번 봤다 이런 친구도 있고요. 그럼요. 뭐 빨리 뭐 붙은 친구는 뭐 1년 만에 됐다 이런 친구도 있고 그래요. 아니 굉장히 전업수험생도 아니시고 이게 회사도 있고 가정도 있으신데 그렇게 공부를 해서 2년 만에 이거를 캘리포니아주 따셨다는 거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로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LL 때 미국 로스쿨도 좀 어떻게 경험을 좀 해보셨나요? 가셨을 때? 그렇죠. 이제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일하면서 했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기는 어렵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또 교육하면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죠. 한국의 대학이랑 미국 대학이랑 이제 그 쪼개내가지고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잠깐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법학 석사학위 주는 그런 과정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 계속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국에 LL은 석사를 다지? 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군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다 방법이 있어요. 법학 교육은 좀 어떤가요? 좀 상황이 다른가요,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좀 실무 중심, 케이스 중심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영화를 보면 이제 교수랑 계속 이제 토론하잖아. 토론식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제가 이제 아는 지인들 미국에서 이제 공부한 친구들 오는데 아니 공부하는데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시험 되게 쉽게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하나도 모르겠대. 학교에서 안 배운대. 안 배운대요? 학교에서 이런 시험 이런 거 하면 안 배운다는 걸 다시 처음부터 공부했는데 아니 왜 학교에서 계속 토론만 한다는 거야. 막 예를 들어서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퍼스트 어멘드먼트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 말 언론 출판의 자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의 한 학기 내내 토론을 한다는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한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토론하는 거야? 토론 막 그러니까 별로 이제 이 시험 공부에는 도움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외국인 그 경쟁자로서는 다행이죠. 그 친구들이 만약에 3년 동안 이 시험 과목만 했으면 우리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근데 걔네는 계속 토론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야. 물론 영어를 잘하겠지만. 영어를 제외하고 그죠? 대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변호사는 또 법률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또 시험 공부는 또 괴물 같은 또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토론하고 이럴 때 우리는 문제 풀고 이런 그렇죠. 우리 스킬이 그런 것도 좀 가지고 있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 변호사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것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러면서 준비를 하셨는데 합격의 비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공부를 하다가 이게 처음에 감이 안 오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뭐 시험은 다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법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그냥 거의 그대로 한 것 같아. 거의 그대로요. 사법시험에서 공부했던 방법, 뭐 노하우, 뭐 약간 이제 미국 시험 때 영어가 이제 다른 거 있지만 그거 외에는 거의 비슷하게 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주요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국에 공부하면은 뭔가 한국제 공법이 있고 미국의 공부법 안 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네요.
시험이라는 거는 저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 객관식도 뭐 비슷하게 거기서 뭐 사지선제 오지선제 하나의 하나의 답을 고르는 거고요. 에세이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걸 푸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사시나 그 변호사 시험도 다 케이스로 나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미국도 거의 다 케이스거든요. 90% 이상 케이스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스타디를 하는데 스타디를 계속 했는데요. 이제 스타디 이제 합격하고 나서도 이제 스타디 다른 분들이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쟁점. 우리 사시 볼 때도 그렇고 그 어떤 문제를 나면 우리 이 변호사님 그 2차 문제 나면은 맨 옛날에 막 고시기라고 해서 막 정답 나오고 거기서 뭐 제목 나오고 쟁점 같은 걸 찾는 거잖아요. 쟁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쟁점별로 그 답이 그 채점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 쟁점을 써야지 뭐 거기서 몇 점 주고 몇 점 주고. 저는 미국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채점하는 사람이 뭔가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채점할 수는 없잖아. 그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슈별로 이 배점이 되지 않느냐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케이스 풀 때도 이슈별로 꼭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미국에도 난리 났거든. 왜 이렇게 어려냐고. 거의 뭐 자기가 본 시험 중에서 가장 어렵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슈를 거의 다 썼거든요. 역시 이슈는 저 훈련에 대해서 다 썼는데 미국 애들은 다 못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못 쓰고 생각해보세요. 10개의 이슈가 있는데 걔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5개를 쓴 5개 완벽하게 쓴 친구가 있어. 근데 저는 10개 다 썼는데 좀 약간 완벽하게 안 썼어. 그럼 여기 합격인 거죠. 그죠? 이해되죠? 이거를 많이 그러니까 이제 배점표,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게 이제 배점표에 많이 배점이 돼 있냐, 그걸 항상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아니 너무 놀랍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저희가 예전에 특히 사법시험 공부하거나 논술형 시험을 공부할 때는 흥분해가지고 아는데 많이 쓰지 말고 고르고 빠뜨림 없이 이렇게 항상 건드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국 바이그잼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전 세계는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야, 이런 본질적인 또 사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예전에 한국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변호사님께서 공부하실 때는 2002년도 합격을 하셨으니까. 2002년에 합격했죠. 근데 저는 한 5년 정도를 공부를 했어요. 5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게 공부한 증거 자료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때 정리하는 서브노트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와, 그 서브노트인데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한 과목의 일부예요. 형법 총론. 형법 총론. 또 강론도 있잖아요. 네네, 강론도 있죠. 이런 이제 과목별로 2권에서 3권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한 거죠, 제가.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네, 이렇게. 직접 이제 스크랩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이걸 썼는데요. 예전에 이제 글씨로 이제 쓰다가. 직접 쓰셨어요? 네, 직접 다 썼죠. 직접 이제 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로 타이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하나하나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쓰다가 이제 도저히 너무 힘들겠다 해서 이제 이거를 다시 이제 타이핑을 친 거죠. 워드로. 이렇게 쓰다가 이제 진화한 거죠. 이렇게. 진화치고,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타이프로 이거 좀 약간 괜찮나요? 뭐 이렇게 타이프로 해가지고 이제 노트를 만든 거예요. 각 과목별로 한 2권, 3권 정도를 쭉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어려워요, 과정이. 어렵죠. 이게 잠깐만 이게 뭐 한 1년 넘게 걸린 거죠. 총 한 2년 정도 이상 걸렸는데 근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굉장히 이게 편해. 이건 다음부터 이것만 보는 거지.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 전날에도 보고 심지어는 시험 아침에도 그냥 빨리 일어나서 봐서. 그래서 뭐 한 10회독 이상 한 것 같아요, 과목별로. 야, 근데 이게 진짜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만드는 과정에서. 그럼 미국 변호사 시험도 이렇게 미국 변호사 시험도 비슷하게 한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해서 근데 이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도저히 체력적으로 이제 나이도 많아서 야 이거 다 쓰고 뭐 과목을 이렇게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웃라인이 있거든요. 미국도 이제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다 책으로 이제 하기는 어려우니까 비슷해. 그래서 아웃라인을 이제 구해가지고 그 아웃라인을 다 이제 거기서 제일 좋은 거를 이제 발췌한 거예요. 발췌해가지고 이것도 노트를 만든 거죠. 제가. 이거 만드신 거예요? 이거? 네, 직접 만든 거예요. 이렇게. 우와. 크게 좀 약간 얇아지긴 했죠. 이거 보여주세요. 지금 얇아졌지만 지금 대신에 종이의 부피가 이게 커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왜냐하면 또 이게 글씨가 안 보여.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크게 하겠더라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변호사님께서 상당히 동안이시지만 시험을 무려 사법시험 23년 전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안 보여가지고 글씨를 크게 해야겠다 해서 이거 이 정도면 잘 보이죠. 이렇게 크게 이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이더라고. 잘 보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여기도 여기도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단권화를 다 하신 거네요. 컴퓨터로 해서 이제 다 이제 강조를 하고 뭐 이제 이게 이제 또 스타디를 한 거거든요. 이제 뭐 이거는 막판에 또 이제 계속 본 거죠, 이렇게. 아니 변호사님 이게 원래 정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정리하는 거를 네.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지. 아 좋아하진 않으시는데 그냥. 그리고 좋은 질문 하시는 게 이게 네. 재미를 붙여야 돼. 네, 이게 재미없으면 진짜 이거만한 노역이 없거든요. 아 너무 힘들죠. 네. 근데 이렇게 재미를 붙이는 거야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뭐 이제 뭐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이게 헌법이거든요. 네. 헌법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이제 뭐 스테이트 액션 뭐 이런 거 뭐냐면 국가행위론. 그렇죠. 국가행위론 아시나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나는 3S를 기억하자. 3S. 헌법은 무조건 3S다. 뭐냐? 네. 첫 번째 스테이트 액션이 돼. 네. 그다음에 스탠딩 원고 적격이 있어. 그다음에 뭐 서브레 이미너티 뭐 이제 뭐 주권 면제는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맞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법칙을 정하는 거예요. 네. 정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두 문자도 뭐 CIS 뭐 3S 뭐 이렇게 똑같아 두 문자. 다른 거 뭐 있어? 두 문자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CIS. 그다음에 이제 직접 적어놓으셨어요. 직접 적어놓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영어만 한글로. 예, 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에 100% 영어만으로 공부하겠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잖아요. 네. 영어로 이해하는 거 한국어로 이해하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 다르죠. 예. 그 한글을 저는 한글을 많이 써라. 네. 다만 이제 시험장에서는 한글 쓰지 말고 그러면 안 되죠. 시험장에서만 영어로 쓰면 되는데 네. 공부할 때는 한글을 이게 우선 한글을 왜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글을 계속 번역을 해서 유명도 공부하는 게 너무 옛날에는 또 다 영어 사전 찾아보고 또 막 노트 막 곽윤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 너무 좋아. 너무 잘 돼 있게. 컴퓨터에 그냥 딱 치면 자동으로 번역이 되잖아. 구글 번역 같은 게 공부하기 너무 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인강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다 보고. 너무 재밌게 공부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뭔가 정리하는 과정도 있으셨지만 이 전 단계의 공부는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이해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강의 같은 거 좀 들으신 거예요? 강의도 많이 듣고 네. 강의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제 강의는 이제 미국법 강의가 있고 한국법 강의, 한국 강사님이 하는 강의가 있고 미국 현지 강의가 있는데 뭐 미국 현지 같은 경우는 바브리라고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메가스타디 정도 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되는 건데 거기는 굉장히 비싸. 뭐 그 강의비만 뭐 거의 뭐 한 500만 원 정도 해요. 강의비 500만 원? 400만 원. 물가가 비싸. 우리나라 강의도 비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 하는 것도 뭐 최소한 3,400만 원 굉장히 비싸다니까. 그래서 근데 그걸 또 안 들을 수가 없잖아. 돈이 또 엄청 들어가요, 이게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듣고 근데 그것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 나만의 거를 소화를 해야 되거든. 또 그걸로 안 돼요? 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걸 자료를 또 여기에 취합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또 노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게 강의도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웃라인뿐만 아니라 이 강의에 든 거를 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브노트를 한 거지. 나만의 서브노트에서 여러 가지 한 5개 정도의 강의와 자료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와.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가 많이 되셨겠네요. 그렇죠. 정리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를 하고 또 모르는 거는 또 찾아보고. 근데 요즘에 너무 찾기가 쉬운 게 구글에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죠. 그다음에 챗 GPT 요즘에. 거기 물어보면 웬만하면 다 나오거든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를 다니거나 변호사님이 사법시험 공부하는 시절에는요. 도서관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봐야 되잖아요. 내에서 기다려야 돼서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답도 안 나오고 심지어 최종적인 언어 장벽이에요. 맞아요. 뭐 일본어라든지 독일어에 부딪히는 순간 그때부터 이해가 불가능해지는데 요즘에 두드리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공부하기 너무 편하고 너무 재밌다니까. 편해진 세상이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사실 때도 하고 지금도 써본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이게 특이점이 좀 있지 않아요? 그림이 다 들어가 그림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림이. 그것도 사실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 판례를 그림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니 이거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저는 그림 못 그리기 때문에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미대에 나와서 이제 형수님은 있는데 근데 지금 집에 있어요 같이. 그 여자친구가 같이 있어요. 그런 거 말씀하셔도 되네요.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사람이니까 또 연애도 해야 되잖아요. 연애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일한 낙이 제가 이제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공부만 했는데 이제 유일한 낙이 데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트하면서도 그 시간이 솔직히 아깝더라고. 공부하는데 내가 이제 판례 얘기하는 거야. 야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필적 고의가 있어서 얘가 긴급 피난이 있어서 얘가 뭐 어떤 선박이 있는데 자초됐는데 이게 뭐 다른 뭐 양식장을 파괴했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뭐 그림을 슥슥슥 그리는 거야. 배가 자초돼서 뭐 이제 양식장을 뭐 파괴했네. 이게 긴급 피난이잖아. 너무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거 딱 그리는 거에서 그거 괜찮아 나 좀 줘. 그래서 줘가지고 여기 붙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너무 재밌는 동화책이 되는 거예요. 네, 진짜요. 재미도 있고 또 이게 나중에 기억이 잘 나요. 기억이 잘 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는 기억이 나야 되잖아. 이게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건가? 맞습니다. 이 그림이 딱 기억이 나면 그림이 기억나면 판례가 기억나고 학설이 기억나가지고
실제로도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요. 인간의 유전 과정을 연구해서 심리학으로 만든 우리 진화 심리학 파트에서 네. 우리 그 하버드의 그 네. 스티븐 핑커라는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활자를 가지고 뭔가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형태로 바꿔서 맞아요. 입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예 책도 냈잖아요. 책도. 여러분 절대 책 홍보 안 이거 접판됐기 때문에 출판사 없어서 절대 홍보가 아니에요. 한 권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제 쓴 책인데 이거 보여주니까 출판사장님 책으로 내자. 그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림이 다 있어요. 그림이 있어. 이거를 이제 야, 이거를 재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또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야, 이게 굉장히 좀 참고하시라.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뭐 꼭 나는 그림을 뭐 그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재밌게 공부를 또 노래를 뭐 부르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림을 요즘에 또 그림이 그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글 이미지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그걸 본인만 보는 거니까 상관없잖아요. 그 아주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공부가 되고 나중에 또 기억도 잘 나고 굉장히 유용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그럼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좀 일어나고 그렇죠. 그림도 바꾸면서 조금 더 이해를 더 보태시고 이런 식으로 하신 거네요. 그럼 최종적으로 얘가 만들어졌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만들어졌을 때겠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모의고사. 역시 미국도 모의고사 중에서 기출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미국도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럼요. 모의고사도 있고 심지어는 캘리포니아 바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그 바 협회 홈페이지 가면은 그동안 기출 문제 다 올려놨어. 그런 서비스 마인드는 있어. 좋네요. 그래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그 기출 문제 다 있고 심지어는 모범 답안까지 올라가 있어요. 모범 답안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모범 답안 A, B에서 거의 수석, 차석 답안이 다 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로 공부한 거예요. 스타디를 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썼구나. 물론 똑같이 쓸 수는 없겠지만 그걸 계속해서 공부하면 거기서 제가 보기에 한 60에서 70% 정도는 커버가 되고 물론 나머지 이제 30% 정도는 이제 다른 자료를 봐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기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 변호사님 걸 이 정리하신 걸 보다 보니까 의문이 또 드는 게 여기 다 형광펜이 칠해져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뭐냐? 무슨 뜻이에요? 이게 또 다 이제 그거 있는데 또 형광펜이 색깔이 다르죠. 다 다른데 지금. 그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시작한 그래서 뭐든지 사시에서 시작. 여기서 다 빨간색, 파란색, 녹색이 있잖아요. 노란색, 파란색. 이건 나만의 규칙인 거죠. 어떤 규칙이에요? 뭐냐면 빨간색은 중요한 거. 다수설. 파란색은 소수설. 초록색은 판례. 그다음에 형광색은 키워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냥 책을 이렇게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하면은 이게 안 되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정리를 하면 나만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똑같은 색으로 치면 나중에 이게 구분이 안 돼.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색깔로. 나중에는 빨간색만 봐도 이게 다수설이지? 초록색만 봐도 이게 판례지?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똑같이 했었어. 똑같이. 녹색은 중요한 거 이제 여기도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빨간색은 이제 여기는 형광을 바꿨고 파란색은 이제 다른 소수설이라든지 다른 이로 이렇게 이제. 여기도 소설이 있네요. 그럼요. 미국도 소설이 있고 이제 아니 반대 의견 이런 게. 반대 의견 있고. 미국 항상 이제 이 원고 측 피고 측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케이스 쓸 때도 실제 소송 같이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그럼 피고가 디펜스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게 요즘 변호사 시험에 저희 이제 변호사님 치실 때는 저희 칠 때는 그런 열린 문제가 많이 없었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사례 문제 주고 풀거나 뭐 쟁점 논하는 거 있지만 요즘에는 이때 너가 변호사면 뭐 할 수 있겠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진짜 실무적으로 하네. 그런 문제들이 좀 그러니까 미국이 딱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거기 근데 열린 답안 같은 거 쓰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그래도 정형적인 뭐가 서식이 있나요? 다 노하우도 있고 방법이 있고 기출 문제 보면은 다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구나. 그래서 뭐 하나 말씀드리면 아이렉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렉. 아이렉. 이렇게 이거는 뭐 워낙 혹시 뭐 미국 시험 볼 사람도 기억해. 아이렉은 이제 이게 앞자인데요. IRAC거든요. 이렇게 써라 케이스는. 뭐냐면 이건 I는 이슈예요. 이슈. 이 쟁점을 잡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룰은 뭐 판례라든지 학설을 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플리케이션 사안의 적용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결론. 우리하고 똑같아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완전 똑같은데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 뭐든지 쟁점을 아이렉 이슈 잡고 그러니까 이슈를 많이 잡아야겠지. 이걸 놓치면은 이게 날아가지.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룰을 쓰고 사안의 적용. 그다음에 결론. therefore 어쩌고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 R 부분은 아이렉 중에 R 부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문 쓰고 판례 쓰고 거기다 해석론 쓰고 그다음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세분화되는 구석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포맷은 비슷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판결문 검색해 보시면 다 이대로 딱 그대로 써 있어요. 요런 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들은 이렇고 법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여기 적용하면 이렇게 이거를 막 기각한다, 각하한다, 아니면 인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비슷하네. 그러니까. 구조 완전 똑같은 거 제가 듣고 법이라는 건 다 비슷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뭔가 미국 변호사 시험하면은 이거 좀 달라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변호사님께서 전 세계 비슷하다니까. 23년 전에 합격하셨던 방법을 좀 미국 시험을 가장 어려운 캘리포니아 시험을 정복하고 지금 돌아오셨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